설득의 기술을 알려주는 명언 5가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닐까요? 골짜기를 채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도 하는데요. 상대방을 설득하여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수하고 진지한 침묵이 사람을 설득시킨다. 윌리엄 섹스피어. 남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먼저 감동하고 자기를 설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토머스 칼라일. 설득이란 남의 이견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한 번의 기회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설득할 수 없다. 안톤 체호프. 결정의 90%는 감성에 근거한다. 감성을 동기로 작용한 다음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설득을 시도하려면 감성을 지배해야만 한다. 데이비드 리버먼.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서희 작가님의 200가지 고민에 대한 마법의 명언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님은 한 줄의 명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는지 직접 경험하고 난 뒤 깊은 의미와 통찰력이 담긴 명언들을 모아 이 책에 담았습니다. 200가지 고민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되어줄 주옥같은 명언들이 실려있는 이 책은 복잡한 인생 지도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 담긴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가 담긴 명언들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들을 떨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사귀지 말아야 할 벗의 유형을 알려주는 명언 4가지. 벗을 선택할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전염병과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벗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또 당신은 벗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유익한 벗이 3가지 있고 해로운 벗이 3가지 있다. 정직한 사람을 벗 삼고 진실한 사람을 벗 삼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형식만 차리는 사람, 대면할 때만 좋아하는 사람, 말재주만 있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공자.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와는 친구로 사귀지 마라.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적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마라. 그는 중심이 없고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분명한 선을 갖고 반대자를 가진 사람이 마음에 뿌리가 있고 믿음직한 사람이다. 알프레드 테니슨. 어떤 벗이 참된 벗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진지한 원조와 막대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는 방금 닥친 불행을 벗에게 알리는 순간이다. 쇼펜하우어. 누구에게나 배울 만한 요소가 있음을 알려주는 명언 5가지. 앤드류 매튜스는 우리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직위가 나보다 낮을지라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 에이브러임 링컨. 누구에게나 배울 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제자이다. 랠프 왈도 에머슨. 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는 한 천지만물 중 하나도 스승이 아닌 것은 없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스승이 있다. 하나는 대자연, 둘째는 인간, 셋째는 사물이다. 장 자크 루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탈무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서 배운다. 랠프 왈도 에머슨. 행복의 기준이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명언 4가지. 우리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우리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향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다가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채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 길을 가는 저마다의 몫입니다. 다음 명언들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채점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친구나 이웃보다 불행하다고 한탄한다. 이는 자신이 행복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도스토옙스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과대평가하는 데 있다. 마거리 토머스. 인간은 단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남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세네카. 행복이란 우리 집 화로가에서 성장한다. 그것은 남의 집 뜰에서 따와서는 안 된다. 윌리엄 제럴드. 나의 경쟁자는 자신임을 알려주는 명언 3가지. 사람들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경쟁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진정한 나의 경쟁자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온전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쟁에는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이 있다. 좋은 경쟁의 주체는 자신이다. 오로지 자신에게 충실하며 최선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쟁이다. 반면 나쁜 경쟁의 주체는 남이다. 사사건건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며 이기는 데 목표를 둔 경쟁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참된 의미는 순위 다툼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다. 강지원. 세상 어딘가엔 내가 미칠 일이 있다. 중.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눈을 뜨면 어제 살았던 삶보다 더 가슴 벅차고 열정적인 하루를 살려고 노력한다. 연습실에 들어서며 어제 한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먹는다.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토다. 강수진.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중.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플라톤. 때로는 체념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명언 4가지. 어느 것도 체념하지 않는 자는 어느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있으면서 접시 위에 떡을 집을 수 없지요. 한쪽 손에 떡을 내려놓으면 더 큰 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명에 대한 체념이 있어야 한다. 이솝.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실수나 실패로 몸을 망치는 것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곧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때로는 체념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버트랜드 러셀.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체념이다. 대개 이와 같은 생각은 과거의 어떤 실패로 인하여 현재의 자기 위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되라고 하고 내던져 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자기 학대다. 적극적인 체념은 언제나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출발점으로 삼는 법이다. 버트랜드 러셀. 깨끗한 체념은 인생길을 나서는 준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쇼펜하우어.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명언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홀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한 명의 크고 든든한 조언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